자, 우리가 이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공동소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동소유를 지난 시간에 들어가서 잠깐 리뷰하면요, 우리가 이제 지분이 원래는 관리행위할 때는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잖아요. 이것은 과반수가 아니고 소수잖아요. 그래서 소수인 경우는 임대행위라든가 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을은요, 3분의 2고 과반수죠. 이 과반수는 이 소수자의 동의 없이 자기 멋대로 뭘 할 수 있다? 임대를 줄 수 있고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멋대로 임대 주고 점유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갑이 손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자기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만약에 을이 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을 때 만약에 9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90만 원을 계산해서 자기 지분이 3분의 1이니까 3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을한테요. 만약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임대를 준다. 그러면 이 병 제3자인 병은 적법한 점유자잖아요. 왜요?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계약을 해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적법한 점유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법 점유이기 때문에요. 이때 갑은요, 어떻게 한다?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자신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3분의 1만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병한테 3분의 1만큼 월세가 만약에 90만 원이다. 그러면 차임 30만 원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병은 을하고 계약을 했지 갑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이 병하고 계약해서 받은 90만 원 중에서 자기 자신의 지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달라고 을한테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란 말이죠. 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항상 공유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유물에 대한 공유관계잖아요. 이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점유냐, 등기냐, 돈이냐. 딱 세 가지예요. 이때 돈을 뭐라고 표현한다? 부당이득이라든가 또는 손해배상, 불법행위. 여기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 이것을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부당이득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한다? 각자가 지분 비율이다. 이렇게 각자가. 돈은 각자가요. 지분 비율로 무조건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말이 딱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앞에는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청구한다. 이렇게 딱 아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면 소수자인데 이 3분의 1이면 우리 항상 갑하고 을하고 나오면 공유자들끼리냐 또는 제3자냐 이걸 꼭 봐야 돼. 공유자들끼리 하는 것이냐 제3자와 관계에서 하는 것이냐 이걸 꼭 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유자들끼리다. 공유자 간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공유자들끼리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때는 뭐냐면 항상 여기서 등기하고 점유하고 이렇게 되고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등기하고 점유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말은 이 제3자는 점유할 수는 있죠. 왜요?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계약을 해서 점유, 임차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제3자는 공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제3자는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등기했다? 그럼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전부 다 말소를 해야 돼. 전부 다 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3자는 공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3자는 점유할 가능성은 있죠. 왜요?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3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점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계약을 한 거하고 소수 지분권자하고 계약을 한 경우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계약을 해서 점유한다 그러면 적법이고요. 소수자하고 계약을 했다 그럼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과반수 점유자는요.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는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이때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다? 과반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수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적법이지만 소수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불법 점유가 된다. 그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보존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보존행위라는 것은 무효인 등기하고 불법 점유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보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들끼리죠. 공유자들끼리. 알았죠? 여기는 지금 봐봐. 갑하고 을이죠. 갑하고 을인데 우리가 제3자란 말은 잘 안 나와. 문제에서는 뭐라 나온다? 병 또는 정 또는 무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이 공유자니까
병이나 정이나 무는 그건 공유자가 아니잖아요. 공유자가 아닌 걸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유자들끼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공유자들끼리는 등기하고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등기하고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공유자들끼리는 점유할 수 있고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만약에 이 사람의 지분이 지금 얼마죠?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라 그러냐? 처음에 공유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공유의 등기하고 지분의 등기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공유자는 자기 자신의 지분은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지분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만큼은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 전부를 등기했다. 전부를 등기했다. 자기 자신의 지분 3분의 1을 등기했다. 그럼 유효죠. 그런데 만약에 전부에 대해서 등기했다.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의 지분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등기할 수는 있어도 전부를 등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전부를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 속에는 3분의 1이 들어있으니까 3분의 1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유효.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요 무효죠. 항상 무효인 등기하고 불법 점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슨 행위가 튀어나와야 돼요?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분의 2, 무효인 이 3분의 1을 뭐죠?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공유란 말이 나오면 딱 세 가지다. 뭐냐? 공유자들끼리냐? 그러면 제3자가 나와 있느냐? 또는 돈이냐? 딱 이 세 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공유자들끼리는 그것도 딱 두 가지. 점유냐 등기냐? 점유냐 등기냐? 그 다음에 돈이냐? 알겠죠? 그러면 을이 점유다. 을이 점유를 해. 을이 점유하면 을은 소수니까 3분의 1만 점유해도 안 되고 전부를 점유해도 안 되고 3분의 1을 점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수니까 을은. 소수는 점유할 수 없어. 과반수가 됐을 때 점유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지금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소수자가. 그럼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갑이 만약에 지분이 과반수인 경우고 갑이 소수인 경우 다르단 말이죠. 그럼 지금 보면 을도 소수이고 만약에 갑도 소수하게 해봐. 3분의 1 가지고 갑도 3분의 1 하게 해봐. 그러면 갑은 을에게요. 인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방금 얘기했죠.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하지 못한다고. 과반수만 점유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을이 과반 소수로서 점유해. 그럼 불법 점유죠. 그런데 갑이요. 자기도 만약에 3분의 1이라고 해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을이 3분의 1 지분권자인 을이 불법으로 점유한다고 해서 갑이 을한테 반환을 청구하면 인도를 청구하면 그럼 자기가 그 물건을 점유해야 되죠. 그럼 자기도 지분이 소수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건 불법 점유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소수자가 점유하고 있어 그럼 불법 점유인데 만약에 갑도 소수야. 그러면 갑은 그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인도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너 나가. 거기서 더 이상 농사짓지 않고 나가.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어도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과반수다. 그럼 당연히요. 인도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소수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럼 그것은 불법 점유인데 나도 소수자다. 그럼 나는 나한테 인도 청구를 못해. 그런데 너 나가라고 할 수 있어. 그 땅을 더 이상 점유하지 마. 그 땅에서 더 이상 너 혼자만 주차하지 마. 너 혼자만 거기다가 자재 같은 것을 건축 자재를 쌓아놓지 마. 그러니까 다 치워. 이렇게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어도 무엇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반환 청구,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이 공유에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죠. 그 공유에서는 항상 세 가지. 등기하고 점유하고 돈이다. 알겠죠? 그것은 공유자들끼리냐. 그럼 공유자들끼리는 실제 지분이라고 그랬죠? 제3자가 있으면 등기부상 지분을 보는 것이죠. 제3자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등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3자가 등기하면 무조건 그건 말소를 청구해요. 그런데 제3자는 점유할 수는 있죠. 점유. 그 점유가 적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는 있죠. 왜요?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적법. 소수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불법.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는 있다. 불법이면 반환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들끼리는 등기하고 점유죠. 공유자들끼리 무조건 등기는 자기 지분만큼 무조건 등기한다. 자기 지분만큼 자기 지분을 초과해서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초과된 부분은 무효로서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분의 1인데 전부를 등기했어. 그러면 3분의 1은 내 것이니까 적법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무효인 것이다. 그러면 3분의 2 것을 말소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만약에 을이 전부를 점유한다. 점유하려면 반드시 지분이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지분이 소수이면 점유할 수 없고 그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는 것이고 지분이 과반수면 점유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을처럼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소수죠. 소수인 경우 점유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 지분권자의 지분이 얼마인가를 봐야 된다. 만약 갑의 지분이 과반수다 또는 소수다 이 말이죠. 과반수면 인도 청구. 보존행위에서 인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수인 경우는 인도 청구를 못한다. 어차피 자기도 소수로서 점유할 수 없으니까. 대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